네,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프렌즈 웅 대표입니다. 오늘 촬영은요, 그동안 사무실에서만 저희 컨텐츠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직접 나와서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예비 창업자분들이 커피 머신을 선택할 때 커피 머신 선택 노하우에 따른 어떤 기준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선택하면 되고 그 관리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카페 커피 머신 설치 및 유지 보수와 카페 장비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 JNES의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커피 머신을 선택할 때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잘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맛, 브랜드별로 기준을 잡아서 선택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마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컨셉이라든지 주어진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장비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싼 머신, 좋은 네. 브랜드 다 좋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먼저 저는 매장의 규모라든지 규모. 그다음에 네. 하루의 판매량, 그다음에 예산 정도를 좀 들고 싶어요. 먼저 규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픈하려고 하는 카페가 하루 판매량이 50잔 이하다. 그러면 어떤 머신을 써야 할까요? 원그룹 머신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중형 매장이라고 하면 하루에 그래도 50잔 이상 한 200잔까지는 그렇죠. 투그룹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사용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가 많은 거, 오피스 상권 이런 것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300잔 이상을 추출할 수도 있고. 네. 그럴 때는 보다 좀 그룹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추출할 수 있는 양들이 좀 더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3그룹으로 추천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직장인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추출량이 이제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리고 그러면은 그런 추출의 안정성이라든지 보일러 용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거기에 좀 특화된 그런 머신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좀 어떤가요? 저희 경험에서 봤을 때는 네. 보급형 모델이라고 하죠. 보통 네. 이제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판매되는 머신들이 이제 보급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보통 그런 머신들은 이제 열 교환식 방식, 이제 음. 단일형 보일러 방식을 쓰고 있어요. 네. 어떤 머신을 다 똑같겠지만 뜨거운 물이나 스팀을 추출하는 원리는 모든 기계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네. 커피를 추출할 수 있는 추출수를 네. 어디에서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보일러의 방식이 바뀌죠. 근데 이제 저가형 보급형 머신들은 단일형 보일러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뜨거운 물을 연속해서 추출을 하거나 할 경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보급형 머신이라고 해서 네. 온도 편차가 막 그렇게 판매가 못할 정도로 심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음. 예를 들어서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다 보급형 머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충분히 전 추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추출을 할 때 보통 40ml, 50ml 추출을 할 때도 추출 시간이 보통 25초,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다음에 추출을 할 때 이미 열교환기에 있는 머신들도 미리 예열이 다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저가형 머신들은 그런 온도 편차가 좀 심한 것도 있지만 저희 경험상 웬만한 뭐 한 500만 원 정도대의 단일형 보일러 방식들은 그 편차가 굉장히 적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의 스킬에 따라서 충분히 보급형 머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이제 머신 선택에서 어떤 이제 추출을 하는 그런 바리스타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매장의 어떤 수준, 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 중고 머신을 구입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새 머신을 구입하는 게 좋으냐 이 질문도 많이 네. 전 받았거든요. 물론 상황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어떤 좀 차이점, 장단점이 있을까요? 일단 중고 머신은 네. 장점은 네. 일단은 비용이 좀 적게 들죠. 초기에 접근성이 쉽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머신의 작업 이력이라든지 사용 이력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애매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럴 경우는 게이지가 원래 제로바에 있어야 되는데 네. 수압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뭐 7바, 8바에 돼 있다. 그럼 이걸 한번 동파, 그러니까 한번 얼은 상태거든요. 네. 얼게 되면 게이지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게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다고 구매를 했는데 결국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정수나 연수 필터를 충분히 이게 원활하게 교체를 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되겠죠. 필터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런 것들이 막힘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발할 수 있어서 열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예비 창업자분들이 노후화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거를 만약에 좀 알려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수입 업체도 될 수 있고 네. 브랜드 수입 업체 네. 그리고 저희같이 이제 정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업체들을 미리 알아두면 그렇죠. 내가 어떤 기계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서 좀 검수를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식이 얼마 안 된 것들은 1년, 2년 정도 된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 뭐 4년, 5년 된 기계들은 네. 그때부터 이제 고장이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의 의견이 좀 들어간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이런 것도 있죠. 중국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아예 그 정비 업체에 맡겨서 오버홀을 하는 겁니다. 오버홀을 해서 정말 커피 머신 성능을 한 90%까지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버홀이라고 하셨나요? 네네네. 아마 구독자분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오버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쉽게 한번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버홀은 뭐냐면 사용하던 머신을 저희 사무실이나 정비업체 입고를 해서 네. 올 분해를 합니다. 올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을 해서 머신을 이제 가동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업 시간도 1에서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꽤 왜냐면 오래 걸리네요. 재조립을 하다 보면 누수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하게 테스트를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보통 1주 이상은 걸립니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은 대략 한 어느 정도? 머신에 따라 뭐 다르겠죠. 보통 이제 업체에서 받는 가격은 70에서 90만 원, 투그룹 70에서 기준으로 90. 했을 네. 때. 근데 이제 1, 2주 동안 머신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 이제 기계를 대여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버홀은 전체 수리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기계의 한 8, 90% 성능을 세기만큼 올려줄 수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비유가 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네. 나는 카센터에 좀 맡겨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를 좀 그렇죠. 맡기는 이런 느낌으로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을 이제 구입을 했어요. 네. 보통 새 머신에서는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나타나진 않겠지만 사용하다 보면은 계속 뭐 노즐이 막히고 어떤 것 때문에 뭐 또 스팀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장비 업체에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머신을 구입한다라면 기본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네. 좀 노하우가 있으면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관적으로 봤을 때 네, 가끔 커피 머신 상부에 네, 린넨을 깔아놓으신 분들이 아, 있어요. 너무 많죠. 예. 네, 근데 린넨을 깔아놓게 되면 네, 커피 머신 내부에 있는 열이 방출이 돼야 되는데 네. 안에서 이제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에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안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단선이 될 수 있고 네. 손대면 그냥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린넨 같은 경우는 상판에 깔지 말고 만약에 네. 그 먼지 때문에 올린다고 하면 그 잔 위에다 올리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고장률에서 좀 자유로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커피 추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추출을 하면 네. 추출하고 나서 매일 약품 청소를 마감할 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약품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제조사에서도 그룹헤드 약품 청소는 데일리 클리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고 수저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또 커피를 추출하다 보면 그 남은 가루들을 트레이로 많이 버리잖아요. 가능하면 덜 벌어지게끔 정리를 하셔야 되고 네. 드립 트레이 쪽에도 커피 파우더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것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야 하수구 막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신을 구입을 하면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교육을 해드려도 그걸 이행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건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감하고 나서 꺼놓고 가서 다음날 키는 게 낫느냐. 네. 이게 이제 또 열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될까지 그게 더 오히려 전기료가 나간다 해서 안 꺼놓고 그냥 계속 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럴 때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저도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근데 그 엔지니어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르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내용은 음, 머신을 24시간 켜놓고 다니면 네, 다음날 출근했을 때 바로 머신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부 프랜차이즈들도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계를 껐다 키면 초반에
전열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네. 커피 머신을 켜두면 얘는 항상 그 온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도 온도가 식었다 끓었다 반복을 해요. 실제로 테스트도 좀 해봤고요. 네. 제가 학원 같은 경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음. 학원이 24시간 6대인가 7대를 계속 네. 켜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가서 내일부터는 기계를 좀 끄고 한번 다녀보셔라. 그래서 한 달 뒤에 제가 전기세를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당 한 4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전기세를 아끼는 면에 있을 때는 전원을 끄는 게 맞기는 한데 네.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기계를 자꾸 껐다 켰다 하면 열에 대한 팽창과 수축이 있습니다. 기계마다 다르기는 한데 게스켓을 쓰지 않고 고무링을 쓰는 그런 머신들이 있어요. 그런 네. 머신들은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기계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기계를 껐다가 켰다 반복을 하게 되면 어쨌든 머신 안에 열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물 속에 있는 스케일이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기세를 좀 아끼고 머신의 스케일 관리를 잘 하시려면 그래도 부분 연수가 될 수 있는 연수 필터를 써서 네. 머신 관리를 하면 전기세도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네네. 제가 좀 느꼈던 건데 네. 이게 지금 또 전자동 머신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자동 머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어떤 면에선 전자동 머신이 가격도 이제 고가이긴 한데 반자동에 비해서는 조금 맛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게 전자동 머신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자동 머신을 좀 했었는데 두 네. 개를 이제 다 해본 느낌은 일단 반자동 머신 같은 경우는 자동 기계에 비해서 고장률이 좀 적다.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기계가 다 하는 전자동 머신은 고장률이 좀 더 많다. 맞아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제 전자동 머신 썼는데 이게 고장이 났을 때 네. 업체에서 안 오면은 뭐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동 기계 같은 경우는 기계 안에 다 그라인더라든지 뭐 추출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 가격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쓸만한 기계는 기계 한 대당 보통 2천만 원 정도는 주셔야 돼요. 고장이 나면 그냥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네. 한 대를 더 넣습니다. 그러면 머신값만 4천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정도면 영업하기 편한 반자동이지만 거의 자동 스타일로 좀 구색을 갖출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반자동이지만 자동 캠핑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거의 뭐 자동 느낌인 거죠. 그냥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죠. 그러니까 자동 기계는 버튼 한 번 눌러서 뭔가 이루어지지만 네. 반자동 시스템은 뭔가 행위를 해야겠죠, 여러 개.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도 뭐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고 고장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 자동 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계가 고가인 만큼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거기에 대한 부속의 비용이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카페를 이제 경영하면서 참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동 기계는 맛이 없다. 그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동 머신도 그때그때 커피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그라인더 세팅을 해주셔야만 네. 그날 커피 추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저희 직원들이 그 출근하자마자 그 영업시간 전에 미리 그라인더라든지 머신 테스트를 해가지고 추출 맛을 보면서 그때마다 다르게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좀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지금 카페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좀 당부하거나 조금 더 추가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머신은 그냥 단지 네. 커피를 뽑는 기계라기보다는 네. 그 매장의 생산성과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네. 비싼 기계 브랜드 좋은 그런 머신들보다는 네. 자기의 컨셉에 맞는 음. 매장의 컨셉에 맞는 그런 장비를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커피 머신 전문가분을 모시고 여러분들 예비 창업자분들한테 혹은 기존 운영자분들이 알아야 될 머신 선택과 관리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